안녕하세요. 인성 박찬홍입니다.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영상은요, 참고 사항입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미국 증시는 전일 금요일 시장에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요, 인플레이션 우려감,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시장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트럭이나 그런 가전제품, 이런 쪽에 지금 현재 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상승 추세에 있던 미국 증시가 이렇게 살짝 꺾이는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번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85.5에서 80. 소비 심리지수가 꺾이면은 아무래도 미국은 소비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소비 심리지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 지수가 꺾인다는 자체는 하락하는 것 자체는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 미국은 일자리가 창출이 계속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요. 하지만 이 일자리 창출보다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우려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일단은 테이퍼링 및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이 지연이 되면서 시장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집값,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선진국 여러 나라의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소득은 줄었는데 집값, 거기에다가 자동차, 생활 내구재, 이런 것들,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주식에 투자할 만한 여유 자금이 좀 부족해지겠죠. 거기에다가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중고차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고차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악화된 부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변이 바이러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감마 변이, 뭐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과거 1년 전에는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공포감을 줬는데 최근에는 확진이 되더라도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시장에 아주 결정적인 변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넷플릭스, 아마존닷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항공주들, 여행주들이 미국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조금 약간 하락은 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경기성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조금 완연했다는 부분.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우리 시장도 살짝 흔들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수를 봤을 때 S&P 500 지수가 우리나라 증시하고 좀 유사합니다. S&P 500 지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S&P 500 봤을 때 아직은 21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 S&P 500 지수 살짝 하락은 할 수 있는데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P 500 지수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독일의 닥스 지수도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독일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하고 뭐가 비슷할까요? 그렇죠,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입니다.
자, 독일은 자동차, 그 다음에 정밀기계, 요런 쪽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죠. 그거 역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반도체, 2차전지, 네, 업종만 틀릴 뿐이지 지금 독일과 한국은 수출 부분이 비슷합니다. 자, 독일 시장이 크게 폭락을 하면은 글로벌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독일 시장을 먼저 이 부분이 선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독일 닥스 지수를 여러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 닥스 지수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양 이틀간 하락하는 흐름이 보였고요. 일단 61선, 독일 시장은 61선이 중요한데 이 61선이 잘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 독일 닥스 지수의 61선 지지 여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 시장은 그래도 제가 조금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3276, 네,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28. 네, 코스닥은 이미 1050포인트를 돌파를 한 상태고요. 1051.98, 네, 마이너스 0.2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지수보다는 업종과 테마, 네, 지금 이런 업종과 테마의 순환매가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이런 그 테마나 이슈, 2차전지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셨다면은 이번 주 한 주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셨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증시에 변수 역할을 하는 거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증시의 변곡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수출 증가, 이런 부분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과 경기 회복이 잘 되고 있지만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대되면은 아무래도 수출이 좀 둔화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요. 특히 미국에서 소비 심리가 아까 같이 악화되면서 네, 물건을 사는 소비가 감소한다면은 수출국인 우리나라한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를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2차전지 섹터가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 자, 주도 섹터 뽑아보라고 하면은 당연히 2차전지 섹터를 뽑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 강세 흐름을 보였다가 조정, 그리고 폭염 관련주가 금요일 시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테마 섹터에서는 폭염 관련주가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게임주들 강세 흐름, 우상향 흐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게임주. 그리고 정책주에서는 공공주택, 인테리어,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테마, 섹터별 순환매가 전개되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시간당 9,160원, 네, 5% 상승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가파른 부분은요, 중국을 비교하면 중국보다 5배나 시간당 최저임금이 높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국하고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지금 주유수단까지 포함하면은 일본을 살짝 앞지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이요. 9,160원. 자, 그리고 지수 폭락이 없다면, 네, 지수가 다음 주에 폭락이 없다면, 여러분들 3, 4분기 실적주, 네, 2분기는 끝났으니까요. 앞으로 3분기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종목들을 콕 집어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순환매에 따른 이슈나 테마,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테마주, 이슈 장세이기 때문에 뉴스나 테마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다행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 마디 지수, 여러분 마디가 중요합니다. 마디 지지 라인이 중요한데 3250포인트 그리고 3260포인트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3250을 깨면 안 됩니다. 3250에서 3260 요 자리를 깨면 안 된다는 부분, 네, 밑줄 쫙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은요, 상단은 일단은 3290에서 3300포인트, 네, 여기, 네, 요 자리가 상단 부근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상승보다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었을 때 조정시, 네, 조정시 3250에서 3260포인트 이 부분을 지지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어느새 105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중간 마디 자리, 네, 조정시 중간 마디 자리가 필요한데, 자, 중간 마디 자리는 1030포인트입니다. 네, 요 자리인데 1030포인트. 자,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닥 시장 하락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는 아직 살아있고 풍부한 유동성, 네, 그리고 코인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네, 코인 시장이 지금 여기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저는 단연코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1030포인트 이 부분만 지켜주면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시장이 꺾이지 않으면은 코스닥은 추세적 상승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네, 저는 2차전지 섹터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자, 2차전지는 소부장, 코스닥에 다 있죠? 네, 소재, 부품, 장비. 그런데 이번에는 소재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2차전지 섹터에서 더 이상 살 게 없을까? 소재주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소재주를 그러면 사야 될까? 아닙니다. 네, 그 다음 영상에서 소재주 말고도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섹터가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도 중요합니다. 네, 유가가 지금 현재 오펙 플러스 회의, 이번에 있었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이 결정이 됐습니다. 증산 합의. 증산이 합의가 결정이 되면서 유가는, 네,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배럴당 70달러, 네, 배럴당 70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70달러만 유지가 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또 유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은 또 우리 증시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유가 70달러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또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도 여부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 네, 환율이 중요한데, 저번 주에 환율이 1150원을 돌파를 해서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1150원 선이 저항대다. 네,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1150원 거기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율이 하향 안정화 된다면, 네, 하향 안정화, 그러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세 감소 가능성, 네, 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이 환율 영향을 받는데, 이제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제 좀 멈추면서 앞으로 우리 증시 수급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강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인데, 원자력 발전, 네, 간단히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자력 발전 부분은 전기차 앞으로 전기로 충전하죠. 네, 전기로 충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비율, 네, 전력 예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9%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2018년에
7.7%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 전력 대란이 났다 어쩌다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 미만까지 떨어져서 전력 예비율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장 중간에 이번 주 중에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 전력 예비율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고, 세계적인 추세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 중에서 일진파워 말씀을 드렸는데 급등. 일진파워는 삼중수소 저장장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신기계. 네, 이거는 이제 회원방송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상한가를 수익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기계, 컴프레셔 1등 기업, 네,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트렌드를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트렌드가 어느 쪽에 있고 돈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시청자분들은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대장주,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섹터는 바로 2차전지입니다. 자, G7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코로나, 백신, 반도체, 2차전지, 네, 요런 쪽에 중국을 제외하고, 이 G7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대신한 그런 국가를 뽑아라. 그러면 단연 한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민주주의 진영, 네, 민주주의 진영에서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그랬을 때 이 반도체나 2차전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바로 보였죠. 네, 외국인들은 2차전지 쪽 관련주들, 특히 소부장 쪽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에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뭐 글로벌 2등부터 4등까지는 미국 시장이 다 포진되어 있죠. 이 미국은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인 2차전지 파트너를 한국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자, GM이 LG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포드는 어디하고 손을 잡았나요? 포드는 SK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슬러, 네, 크라이슬러 어디하고 손을 잡았나요? 네, 삼성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네, 크라이슬러, 지프, 네, 여기는 삼성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 자동차 회사하고 2차전지 업체하고 짝짓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그 전기차 관련 2차전지 관련주들은 2025년, 네, 앞으로 4, 5년 뒤까지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이들 업체가 성장성을 보이는 이유는요, 침투율, 전기차 침투율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침투율이 4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기차를 계속해서 생산을 하면 7%까지 바로 올라가지만 10%에서 15% 달성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한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네,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선택을 했죠. 또 정부에서 K 배터리 발전 전략, 네, 한국의 2차전지 업체들한테 10년간 41조 원을 지원하면서 앞으로 우리 배터리 산업을 키우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일본이 지금 반도체 무너졌는데, 일본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돈이, 정부에서 밀어주는 돈이 10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배터리 한 분야에만 40조를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지금 미국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포드, 네, 포드 F150 라이트닝 보셨죠? 네, 포드의 픽업 트럭이, F 트럭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인데, 그거의 전기차 버전, 전기 트럭 버전이 F150입니다. F150 라이트닝인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자, 그 미국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 업체한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먼저 테슬라는 일본의 파나소닉하고 손을 잡았지만, 그래서 독점을 했죠. 일본 파나소닉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LG한테 기회를 줬죠.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소송이 있었죠. LG하고 SK. 그런데 지금은 소송을 마무리하고 합의한 다음에 지금 또 이제 합작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중고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기차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3사, 우리나라 LG, 삼성, SK 이들 3사와 글로벌 자동차 업체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있는데 스텔란티스가 있습니다. 스텔란티스가 있는데 이게 바로 크라이슬러거든요. 크라이슬러가 여러 업체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만든 게 스텔란티스.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하고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스텔란티스. 자, 삼성이 손을 잡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GM하고 또 합작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포드하고 합작사 블루오벌 SK를 또 만들었죠. 자, 그러면 2차전지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까 궁금하시죠? 진짜 일단은 2차전지 소부장 관련주들을 계속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도 있죠. 자, 그러면 왜 2차전지 섹터가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냐? 지금 기관, 특히 연기금 투신권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냐? 네, 2차전지 섹터입니다. 2차전지 섹터 소부장 쪽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아직은 장비 쪽에 유입은 안 되고 있지만 조만간에 2차전지 장비 쪽도 분명히 매수세가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차전지 소부장, 네, 소부장 중에서 소재 쪽을 보시면 자, 전해질은 첨보, 동아기업, 후성, 그렇죠? 네, 후성이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후성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해질, 반도체 특수가스, 냉매가스 이렇게 멀티플레이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 후성을 얘기해드렸는데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동박 쪽에서는 글로벌 1등 SKC,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네, 일진 머티리얼스 이렇게 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네, 2주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저번 주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동박과 OLED 둘 다 하고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매력적이라고 했고요. SKC는 동박뿐만 아니라 반도체, 세라믹 쪽 소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소재도 하고 반도체나 아니면 2차전지 소재하면서 OLED 소재나 이렇게 양쪽으로 하는 쪽이 좋습니다.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네, 본업이 이 건자재 쪽, 마루 바닥, 네, 이런 쪽인데 이 자회사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를 통해서 전해질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2등이죠. 자,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예, 최근에 이 양극재 쪽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양극재가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예, 양극재는요, 2차전지에서 비중이 40에서 45%나 됩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쪽은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래서 양극재는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소재에서 대장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리고 빠진 게 있는데 양극재에서의 그 재료는 또 전고체입니다. 아무튼 양극재 쪽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차세대 2차전지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양극재 관련 소재 업체들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2차전지 섹터, 네, 2차전지 이 섹터 계속, 네, 없는 분들은 지금 마음이 불안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그러면 소재 쪽 지금 사야 되냐? 지금은 2차전지 소재 쪽,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지금 이쪽을 신규 매수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오히려 한 템포 늦춰서 2차전지
장비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장비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자, 그러면 2차전지 장비주들 왜 못 올랐을까? 소재 관련주도 급등하고 날아가고 있는데 왜 이 장비주들은 오르지 못했을까? 그것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럽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투자 결정이 지연되었었고, 그 다음에 수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납품을 못했습니다. 수주해서 만들어 놨는데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는 얘기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LG, SK, 삼성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하기 공장만 만들면 안 되죠. 공장을 만드는 동안 장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분기를 지나서 3분기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발주했던 장비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투자 지연과 그 다음에 이 설치 이 부분이 지연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3분기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장비주들의 매력이 부각되는데요. 이게 좀 템포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7월 말에는 적어도 아니면 다음 주에는 2차전지 장비주를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LG, SK, 삼성, 미국과 유럽에 계속해서 투자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꼭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또 이 장비, 2차전지 관련 시장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요.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전기차 생산은 지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추세가 우상향되고 있고요. 자, 대형 2차전지 업체들 캐파 증설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도 중국을 배제를 했고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기회입니다. 원래는 중국, 일본, 한국 동등하게 같이 미국 시장 들어가서 경쟁을 하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정부 주도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나 장비 업체들 고전을 멸치 못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배제됐습니다. 일본과 유럽과 우리나라 이 세 군데만 경쟁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K 배터리 전략으로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일본은 올림픽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장비 소재 소부장 업체들이 기회를 얻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작년에 지금 캐파가 154 기가와트였는데 2025년 네, 무려 최소 한 3배 정도 이게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3 기가와트. 근데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450 기가와트 이상을 이 수준까지 캐파가 증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동박장비 업체 PNT가 급등을 했는데 그거는 2차전지 전공정 일단은 동박장비 업체가 먼저 급등했고 왜 그러냐면 동박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스 그리고 SKC 먼저 이쪽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맞는 동박장비 회사의 주가가 당연히 올라야겠죠. 하지만 동박장비 오른 이후에 앞으로 이제 2차전지 전공정 업체 그 장비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사의 장비가 입고되면 시장에서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했다고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주해서 그거를 조립해서 만든 다음에 고객사에다 납품 입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고량이 늘어납니다. 장비들이 이제 고객사들한테 납품이 되면서 입고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2차전지 장비주들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2차전지 장비에서 어떤 종목이 있냐? M+, CIS, PNT, TSI
A프로, 상하프론테크, 하나기술, PNT. 네, 하나기술, PNT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네, 그리고 이제 원익 PN이, 나인테크 뭐 이렇게 있습니다. DA테크, 유니테크노, 코인테크 좀 얘기 많이 들어본 장비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장비주 버려야 될까 아니면 손절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면요 적어도 이 2차전지 장비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차전지 장비주들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엠플러스는 이 파우치형 2차전지에서 네, 조립공정 5대 장비 노칭, 스태킹, 탭 웰딩, 패키징, 디게싱 모두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2차전지 장비 회사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엠플러스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CIS, 네, CIS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중에서 전극 제조 관련된 장비를 만듭니다. 네, 오늘은 차트보다는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요.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PNT.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는데 롤투롤 장비 국내 1등 업체입니다. 롤투롤은 동박을 만들 때 쓰는 장비인데 1등 업체입니다. PNT요. 많이 알려진 종목입니다. 자, TSI. 일단은 TSI 같은 경우는 그 2차전지 활물질, 네, 활물질, 도전업체, 결합제, 용매 이런 것들을 믹싱, 혼합시키는 믹싱 장비를 만듭니다. 네, 믹싱 장비를 만들고 CIS하고 TSI는 둘이 협력업체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업적으로 협력을 한다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이 TSI 같은 경우는 삼성,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프로 이 부분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A프로는 2차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 고온 가압 충방전기 주력 제품입니다. 이 A프로는 2차전지를 만들면 충전과 방전을 시키면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온 같은 경우 그 빨리빨리 이거를 뭐라고 할까 믹싱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렇게 잘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프로 같은 경우는 충방전 이런 쪽을 통해서 잘 2차전지가 빨리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니까요. A프로도 중요합니다. 자, 상하프론테크. 아마 이번 주에 상하프론테크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하프론테크는 뭐 2차전지 장비도 만들지만은 수소연료 전지 소재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복수 테마인 종목들이 주가의 움직임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하프론테크 수소 연료전지 관련 테마도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이런 쪽까지 다 아우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요. 하나기술, 네, 잘 안 보이시죠? 하나기술 있는데 하나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전지 형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원형, 각형, 파우치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공정 정체에 활용을 하는 그런 장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뭐 각형, 원형, 파우치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필요한 장비를 만드니까요. 하나기술도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그런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리포트 나오고 살짝 주춤한데 저는 조정 국면에서는 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져야 될 그 테마나 이슈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소재 업종 말고 2차전지 장비주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재 쪽 높은 성장성이 있고 실적 우상향 되고 있습니다. 소재 쪽은 일단은 보유자 영역이고요. 새로운 2차전지 관련주들을 보신다면 2차전지 장비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여유있게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생활 속의 주식탐구 이야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